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요, 오늘은 그 말에 숨겨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데이터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이 말.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2006년에 클라이브 험비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기술이랑 비즈니스 세계를 그냥 지배해버렸어요. 뭐랄까, 거의 주문 같았죠. 모든 회사가 이 디지털 석유를 캐내려고 정말 혈안이 됐었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들 그 석유 자체만 막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면요? 뭔가 더 본질적인 거요. 정답은 바로 연결입니다. 커넥션이죠. 생각해보세요. 원유 자체보다 그 원유가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데이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연결의 힘을 제대로 써먹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 데이터를 보면 여기저기 창고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마케팅팀 창고, 영업팀 창고, 개발팀 창고. 재료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전부 다른 창고에 꽁꽁 갇혀 있으니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일렉트릭 하모니라는 가상의 음원 스트리밍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는 지금 위기입니다. 구독자들은 계속 떠나가고 남은 사용자들은 앱 추천 음악이 진부하고 지루하다고 난리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핵심은 이거였어요. 고객 데이터, 음악 데이터, 사람들이 뭘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 데이터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래프로 생각하기라는 새로운 접근법이죠. 이게 바로 일렉트릭 하모니를 위기에서 구해낼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자, 화면에 그림 두 개가 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방식이에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엑셀 시트 같지 않나요? 이 표, 저 표,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이걸 머릿속에서 막 조립해야 돼요. 엄청 복잡하죠.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회의할 때 화이트보드에 찍찍 그리는 그림 같아요. 플레이리스트랑 노래, 아티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게 더 우리 생각 방식이랑 비슷해 보이세요? 답은 정해져 있죠. 방금 여러분이 느끼신 그 답답함. 그걸 기술 용어로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머릿속 생각은 둥글고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네모 반듯한 표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모든 게 꼬이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프의 진짜 대단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관계의 그물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마케터도 기획자도 개발자도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번역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 기술, 그냥 음악 추천 같은 데만 쓰는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실제 세상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적용 분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자, 보세요. 복잡하게 얽힌 회사들 관계를 쫙 펼쳐서 금융 범죄를 잡아내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한테 딱 맞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추천해주죠. 더 나아가서 범죄 조직의 연결망을 그려서 수사를 돕기도 하고 교묘한 사이버 공격의 경로를 추적해서 막아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연결을 꿰뚫어보는 힘 덕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보안 전문가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게 정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어요. 들어보세요. 방어자는 목록으로 생각하고 공격자는 그래프로 생각한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공격자가 항상 이긴다. 와, 어떠세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승패라 갈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프로 생각하기가 가진 전략적인 힘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그래프라는 개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쓰는데 궁금하시죠? 이제 구체적인 도구인
Neo4j와 사이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오4j는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프 솔루션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중 하나로 꼽혀요. 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데이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규모가 커져도 거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사이퍼라는 아주 직관적인 언어를 쓴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게 그 사이퍼라는 언어입니다. 어떠세요? 코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보세요. 동그란 괄호, N은 점, 그러니까 뭐 플레이리스트나 노래 같은 걸 나타내고요. 대괄호랑 화살표, N은 그 점들을 잇는 선, 즉 관계를 나타내요. 정말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세요. P 플레이리스트, 마이너스, has track, T 트랙.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플레이리스트는 트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일렉트릭 하모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팀이 아주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이 모든 걸 단 5일 만에 증명해 보이기로 한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전문가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편견을 그냥 깨부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세운 계획이 아주 간단명료해요. 첫째, 일단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린다. 둘째, 샘플 데이터를 네오4j에 쑥 집어넣는다. 셋째, 방금 배운 사이퍼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 넷째, 이걸로 훨씬 똑똑한 추천 시작품을 만든다. 어때요? 아이디어에서 실제 결과물까지의 길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 80%.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의 예측입니다. 바로 2025년까지 데이터와 분석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중 무려 80%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그래프 기술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는 이 수치가 10%에 불과했어요. 이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연결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 전체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